지연은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굴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마지막 해. 29살이라는 나이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또 밤새웠구나. 지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어요. 미세 플라스틱 분해 연구에 매달린 지 벌써 6시간이 넘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논문 더미가 그녀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빠는 벌써 주무셨을까? 지연의 마음속에 아버지, 치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하는 아버지.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청소 일을 하는 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고달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겠다. 지연은 가방을 챙기며 연구실을 나섰어요. 지하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은 대부분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지연아, 내일 교수님 생신 파티 갈 거지? 아,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아르바이트야? 지연은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가 나올까봐 부담스러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세상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초록색 청소복을 입은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늦었네. 밥은 먹었니? 치만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20년 넘게 힘든 일을 해온 흔적들이었어요.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하자 치마는 조용히 뒤따랐어요. 오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니? 아빠는 항상 제 걱정만 하시네요.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치마는 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어요. 아빠는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힘이 나거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치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오늘 처리장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요? 새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왔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 치만의 눈에 특별한 빛이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을 써봤는데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했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누구보다 풍부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논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의 지식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논문이라니. 아빠가 무슨. 치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어요. 아빠 말씀이 항상 핵심을 찌르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지연의 칭찬에 치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잖아. 이론만 아는 거예요. 아빠처럼 현장을 아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요. 부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 밤이 깊어가자 치마는 작은 책상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노트 몇 권이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아빠, 또 공부하세요? 응. 오늘 본 것들 정리해 두려고. 치마는 20년 넘게 이런 기록을 해왔어요. 처리장에서 만나는 각종 폐기물과 처리 방법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터득한 지식들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존경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밀려왔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지도교수인 김승호 교수와 연구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연 씨, 요즘 연구 진척이 정말 눈에 띄네요. 김 교수의 칭찬에 지연은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현장 중심적 접근이 인상적이에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사실, 제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얻으신 통찰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 관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연은 끝까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 교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오, 그렇다면 현장 전문가시겠네요. 언젠가 뵙고 싶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현장 경험은 이론보다 때로는 더 소중하거든요. 김 교수의 말에 지연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께서 2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경험과 지식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지 만나 뵙게 해드릴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연구실을 나서며 지연은 기분이 한결 나아져 있었어요. 세상에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기 민우로부터였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민우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어요. 집안이 중소기업을 운영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나 이번에 대기업 인턴십 하게 됐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지 않을래?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우와는 학부 시절부터 알고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 내가 장소 정해서 문자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조금 긴장됐어요. 왠지 단순한 동창 모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약속한 카페에서 민우를 만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우는 한층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민우의 인사에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우도 많이 달라졌네. 인턴십은 어떤 곳에서 해?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야. 요즘 대세잖아. 민우의 말에 지연이 관심을 보였어요. 환경 사업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폐기물 처리, 정화 시설 같은 거지. 우리 회사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어. 지연은 민우의 말을 들으며 흥미를 느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비슷해 보였어요. 지연이 너 같은 전문가가 있으면 정말 든든할 텐데. 민우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학업에만 매진해온 그녀에게 이런 관심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나는 아직 학생이야. 전문가라고 하기엔, 겸손하기는, 박사과정이면 이미 전문가지. 민우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적극적인 태도가 지연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요즘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 너처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연은 민우의 칭찬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민우는 어떻게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 때문이야. 앞으로 환경 산업이 대박 날 거거든.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지연은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 민우가 덧붙여 말하자 지연은 안도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우는 지연의 학문적 열정을 존중했어요. 지연은 민우의 현실적인 사업 감각에 매력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만날까? 민우의 제안에 지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마음은 설렜어요. 오랫동안 연구에만 파묻혀 살던 그녀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민우가 우리 집 상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연은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치만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연아, 오늘은 일찍 왔네. 좋은 일 있었어?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지연은 아직 민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친구, 누구? 대학 동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치마는 딸의 표정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 배고프지? 저녁 먹자. 식사 시간 내내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우와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빠, 저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치마는 놀랐어요. 남자친구,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치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아빠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돼. 치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 역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생각은 다르잖아.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며칠 후, 민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좋은 곳 가고 싶은데.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시간 있어. 어디로 갈 건데? 한강공원 어때? 날씨도 좋고.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고 나서 지연은 한층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한강공원에서의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민우는 지연을 배려하며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지연아, 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그래. 민우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해질녘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민우를 좋아해.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됐어요. 몇 차례 더 만난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지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민우야, 우리 아버지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셔. 지연이 머뭇거리자 민우는 다정하게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어떤 일이든 존중해. 민우의 말에 지연은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민우와 그의 가족이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데? 민우의 질문에 지연은 더욱 망설였어요.
그건 만나 뵐 때 직접 말씀드릴게. 결국 양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연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역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빠,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아빠가 최고예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 속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치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늘이구나. 치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20년 넘게 힘든 일을 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지연이를 위해서 잘해야 하는데. 치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 7시 지연도 잠에서 깼어요. 사실 그녀도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치만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신문 글자는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아빠가 너무 긴장되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지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치마는 옷장 앞에 섰어요.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 한 벌이 전부였어요. 옷을 꺼내보니 어깨 부분이 약간 헤어져 있었어요. 색깔도 많이 발해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네. 치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어보니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작업복만 입다가 정장을 입으니 어색한 게 당연했어요. 아빠, 정말 멋지세요. 지연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아버지의 낡은 정장이 초라해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아빠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면 돼요. 지연의 말에 치마는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1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민우 집안이 예약한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와, 이런 곳에서 만나는구나. 식당 앞에 도착한 치만과 지연은 순간 주춤했어요. 건물 외관부터가 고급스러웠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가자. 치마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한 끼 식사비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됐어요. 지연 씨, 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우 씨. 지연이 인사하자 민우는 치만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치만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아버지 한치만입니다. 그때 식당 안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민우의 부모인 박재욱 회장과 김영희 여사였어요. 재욱 회장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명품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두 사람의 첫인상부터가 위압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재욱 회장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치만의 낡은 정장을 훑고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치만의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치만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욱 회장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요. 앉으시죠.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웠어요. 넓은 한옥 스타일의 방이었어요. 한가운데 놓인 식탁은 10명도 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여기 앉으세요. 영희 여사가 치만에게 자리를 가리켰어요. 가장 끝자리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미 서열을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메뉴판을 보며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최고급 코스로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치만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메뉴 가격을 보니 평소 식비의 한 달치가 넘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긴 요리들이었어요. 치만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였어요.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색하시죠?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은데. 영희 여사의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마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희 여사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왔어요. 치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제욱 회장과 영희 여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민우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그런 일을. 영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욱 회장도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럼 청소,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치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해온 일이었지만 이런 시선을 받으니 초라해졌어요. 그렇다면 지연 양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제욱 회장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고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 여사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아, 물론 모든 일이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민우와는 좀 격이 다르지 않나요? 격이 다르다는 말. 그 한마디가 치만의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이런 자리에서 제욱 회장이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영희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야죠. 민우는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영희 여사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셨길래 딸을 이렇게 키우셨는지. 어머니, 민우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환경 교육을 시켰다고. 영희 여사의 말에 치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치만이 고개를 숙이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희 여사는 냉정했어요. 지연 양도 현실을 봐야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우야, 이제 정말 현실을 봐야지. 영희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이런 집안과 혼인할 수는 없어. 치만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치만이 벌떡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가자. 아빠.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구부러져 보였어요. 잠깐만요. 민우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치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연도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지연아, 잠깐만. 민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순간 치마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빠. 지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지연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치만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조금 안정됐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치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 강하게 말했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치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아빠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지연의 말에도 치만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치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장 차림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아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연도 옆에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말과 달리 지연의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입맛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연아, 아빠가 공부를 더 했더라면.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누구보다 대단한 분이에요. 학벌이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치마는 잠들지 못하고 환경 관련 책을 읽었어요. 평소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간절했어요. 지연도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진가를 세상에 알릴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은 연구에 더욱 몰두했어요. 민우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김승호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상견례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상견례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민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지연은 연구실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논문을 읽어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우가 연락할까?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도교수 김승호도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어요. 지연 씨, 요즘 연구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일을 교수님께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김 교수의 따뜻한 관심에 지연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교수님, 사회가 바라보는 환경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정말 아쉬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몰라요.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더욱 그래요. 김 교수의 말에 지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아버지의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민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며칠 동안 부모님을 설득해봤는데 전화 너머 민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민우야, 솔직히 말해줘.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서.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민우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결국 그도 부모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알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이. 괜찮아. 이해해. 지연이 담담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치만이 마당에서 작은 화분을 돌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왔구나. 오늘은 일찍 오네. 치만의 얼굴에는 며칠 전 상견례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빠, 저 민우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치만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아빠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치마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했는데,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로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치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연아, 때로는 이런 일이 축복일 수도 있어. 맞아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했어요. 며칠 동안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빠, 요즘 처리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치만이 관심 있게 대답했어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 관련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야.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였어요. 아빠, 혹시 그런 것들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을 쓰세요?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나만의 방식을 개발했지. 치만의 말에 지연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방식이요? 그날 밤 치만은 지연에게 자신의 작은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아, 사실 아빠가 혼자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 치만은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노트 여러 권을 꺼내왔어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이었어요. 각종 오염물질의 특성과 처리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빠,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기록들은 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들이었어요. 이런 관찰 결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연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면 어떨까요? 치마는 머뭇거렸어요. 아빠는 학벌도 없고 과연 누가 인정해 줄까? 아빠, 이런 현장 데이터는 그 어떤 이론보다 값진 거예요. 지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정리해봐요. 치만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딸이 자신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기뻤어요. 정말 할 만할까? 물론이죠. 이런 자료는 정말 귀중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은 아버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늦도록 두 사람은 함께 작업했어요. 지연의 이론적 지식과 치만의 현장 경험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어요. 아빠, 이 부분 정말 흥미로워요. 지연이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아, 그런 원리였구나. 치만도 딸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20년 동안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론적으로 명확해졌어요. 김승호 교수에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자료네요. 김 교수는 치만의 노트를 보며 감탄했어요. 현장 중심의 환경 연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처음 봐요. 아버지와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아버님을 뵙고 싶은데요. 김 교수의 제안에 지연은 기뻤어요. 정말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연구실에 모셨어요. 치마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을까, 지연아? 물론이죠. 교수님께서 아빠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연구실에 들어선 치만을 보며 김 교수와 다른 연구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아버님이시죠? 김 교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만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치만은 조금 놀랐어요. 지연이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현장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제가 기록해둔 것뿐인데. 치만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진심이었어요. 이런 현장 데이터는 학계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료예요. 김 교수가 계속 칭찬하자 치만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한번 발표해 보시겠어요? 김 교수의 제안에 치만은 당황했어요. 발표요? 제가요? 네. 다른 연구진들도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치만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딸이 격려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세요, 아빠.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연구실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어요. 치만은 자신의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자 점점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런 성분의 폐기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요. 치만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개발했는데 연구진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방법이네요. 한 박사과정 학생이 감탄했어요. 이런 현장 노하우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죠. 맞아요. 20년 동안 쌓은 경험이니까요. 치만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김 교수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이런 현장 데이터는 학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치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지식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아, 고마워. 네, 덕분이야. 치만도 딸을 꽉 껴안았어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연구팀은 치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버님도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세요. 김 교수의 제안에 치만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구자라니. 당연하죠. 이미 20년간 연구해 오셨잖아요. 지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치만은 꿈만 같았어요. 평생 무시받던 자신이 이제 연구자가 된다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만의 다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를 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지연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치만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보여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치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어요. 서울 근교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침 뉴스가 긴급 속보를 전했어요. 어젯밤 11시경 성남 산업단지 그린텍 공장에서 대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치만이 뉴스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린텍은 대한화학그룹의 계열사였어요. 바로 민우 아버지 박재욱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지연아, 이거 봐라. 정말 큰일이 났어. 치만이 급하게 지연을 불렀어요. 뉴스 화면에는 오염된 하천과 죽은 물고기들이 떠 있었어요. 아빠, 이런 화학물질이면. 지연도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정말 큰 재앙이에요. 치만은 20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면 정화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당분간 식수도 공급받아야 할 거야. 연이은 뉴스 보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줬어요. 인근 주민 5만여 명이 긴급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지하수 오염 범위가 예상보다 3배 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만은 TV 앞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이 정도면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텐데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환경부가 긴급 대책팀을 구성했지만 오염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만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저 방법으로는 안 돼. 화학 물질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뭔가 방법이 있으세요? 20년 동안 비슷한 사고를 여러 번 봤어. 저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 치만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연구실에서도 이 사고가 화제였어요. 김승호 교수가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 씨, 이번 그린텍 사고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기존 정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현장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김 교수의 말에 지연이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교수님, 제 아버지의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어떤 면에서요? 아버지께서 비슷한 화학물질 처리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께서 아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세요. 치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아빠, 이런 때일수록 현장 경험이 중요해요. 지연의 격려에 치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봐보자. 다음 날, 치마는 김 교수와 함께 뉴스 자료를 분석했어요. 현장 사진과 오염 데이터를 보며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 방법이 오히려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치만의 설명에 김 교수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성분의 화학물질은 일반적인 중화제와 반응하면 더 독성이 강해져요. 치만의 말에 김 교수는 즉시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건 대책팀에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예요.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을까요? 치만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정보예요.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환경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김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환경부에서 아버님을 대책팀 회의에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치마는 긴장됐어요. 정말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국가가 아버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연도 아버지를 격려했어요. 아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예요. 이틀 후, 치마는 정부 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 교수들, 연구소 박사들, 정부 관료들. 모두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치마는 그들 사이에서 위축감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지만 지연과 김 교수의 격려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환경부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접근에 그쳤어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치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실례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치만에게 집중됐어요. 어떤 문제 말인가요? 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현재 방법으로는 표면 오염물질만 제거되고 지하 깊숙이 침투한 오염물질은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만의 설명에 몇몇 전문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근거가 있나요? 한 대학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치만은 자신이 20년간 기록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런 성분의 화학물질은 토양의 알칼리성과 반응해서 그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 연구소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현장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다른 교수가 반박하려 했어요. 치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이론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나요? 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치마는 자신만의 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20년간의 경험이 집약된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이라면 오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만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들도 기존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군요. 국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청소 일을 하는 분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게 그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치마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시 학벌이 없으면. 그때 갑자기 현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오염 범위가 예상보다 3배 더 넓어졌습니다. 지하수 오염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법의 실패가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치만에게 집중됐어요. 한 선생님, 정말 확신이 있으시나요? 국장의 질문에 치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간의 경험을 걸고 보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보시겠습니까? 국장의 제안에 치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치만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의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그럼 바로 현장으로 출발합시다.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치만도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왔어요. 20년간 무시당했던 모든 서름을 풀어낼 시간이었어요.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치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환경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뿐이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해낼게. 치마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약속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세상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현장에 도착한 치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펴봤어요. 코를 찌르는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했어요. 정말 심각하네. 20년간의 경험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어요. 기존 작업팀이 설치한 장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잘못되고 있어.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어요. 한 선생님이시죠?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치마는 브리핑보다 직접 현장을 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 현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염된 하천 가까이 다가갔어요. 물색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치만이 물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점성을 확인했어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현장 책임자들이 궁금해했어요. 뭔가 발견하셨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 방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치만의 단호한 말에 모두 놀랐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방법은 오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넓게 퍼뜨리고 있어요. 치만의 설명에
현장팀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치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주저했어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써온 방법을 갑자기 바꾸기가. 그들의 망설임을 본 치만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존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현장 책임자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3일째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선생님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치만은 즉시 작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화학물질의 특성상 일반적인 중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의 설명은 이론과 현장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었어요. 토양, 휴와 온도, 그리고 지하수 흐름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정화가 필요해요. 현장 팀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1단계로 오염 확산을 차단해야 해요. 치만이 현장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와 여기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의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2단계에서는 화학적 중화가 아닌 물리적 분리를 시도해봐야 해요. 3단계에서 비로소 안전한 중화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현장 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만의 방법이 기존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치만은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여기 지하수 흐름이 예상과 다르네요. 정화 장비 위치를 2m 동쪽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그의 지시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현장 팀들도 점차 치만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20년 경험이 이런 거군요. 한편 서울에서는 지연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현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 잘하고 계실까? 김승호 교수도 함께 뉴스를 보며 응원했어요. 아버님이라면 분명히 해낼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작업이 완료됐어요. 오염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효과가 있네요. 현장 연구원들이 흥분했어요. 하지만 치만은 아직 안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2단계가 더 중요해요. 둘째 날, 2단계 작업이 진행됐어요. 치만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 분리 작업이 시작됐어요. 특수 필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법은 처음 보는데요. 책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법이네요. 현장 팀들이 신기해했어요. 치만이 설명했어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이죠. 작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염 수치가 기존 방법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말 대박이네요. 현장 연구원들이 감탄했어요. 뉴스에서도 급격한 개선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린텍 오염 사고, 신속한 정화 작업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언론은 여전히 정부 대책팀의 성과로만 보도하고 있었어요. 치만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환경 정화에만 집중했어요. 명예보다 결과가 중요해. 셋째 날, 마지막 3단계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안전하게 중화 작업을 진행할 차례였어요. 치만이 직접 중화제의 농도를 조절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손길이 매우 세심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최종 중화 작업이 완료됐어요. 오염 수치가 안전 기준 이하로 떨어졌어요.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치만을 바라봤어요. 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빠른 정화는 처음 봐요. 치만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방이 중요해. 환경부 국장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적 재앙을 막아주셨어요. 국장의 감사 인사에 치만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박재욱 회장이었어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수습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재욱 회장은 현장 책임자와 인사를 나눴어요. 현장 지휘는 누가 하고 있나요? 한치만 선생님이 총괄 지휘를 맡고 계십니다. 환경부 국장이 치만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재욱 회장이 치만을 바라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따님이 한지연 씨인가요? 재욱 회장의 질문에 치만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재욱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한 달 전 상견례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국가적 환경사고의 해결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재욱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국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휘 덕분에 사고 수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20년간의 현장 경험이 빛을 발한 거죠. 재욱 회장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 선생님, 그가 치만 앞에 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욱 회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대기업 회장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욱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치마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미 잊었습니다. 그의 관대한 모습에 재욱 회장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대신 앞으로 환경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만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진정한 환경 전문가로서의 조언만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그룹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욱 회장이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지연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뉴스를 보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빠. 지연이 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어요. 재욱 회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지연 양. 지연은 의연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치만도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해냈구나. 부녀의 따뜻한 모습을 본 재욱 회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연 양,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욱 회장이 지연에게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연의 말이 성숙하고 현명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치만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환경 재앙을 막은 숨은 영웅, 현장 전문가 한치만 씨. 20년간 쌓은 현장 경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만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던 치만과 지연은 감격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아, 이제야 아빠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구나.
그들의 긴 고난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린텍 사고 정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치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의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평범한 청소 노동자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20년 현장 경험이 만든 기적. 각종 뉴스와 신문이 치만의 업적을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치만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담담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환경이 깨끗해진 거예요.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치만은 꿈만 같았어요. 평생 TV에서만 보던 대통령을 만난다니.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국가 유공자이시잖아요. 청와대를 방문한 날, 치만은 새 정장을 입었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선물한 깔끔한 정장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져요. 지연도 함께 청와대에 초대받았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치만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환경보호 유공자 한치만 선생님. 치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무시받던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다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희망적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말에 치만은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지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아, 꿈만 같구나. 치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박재욱 회장이 치만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한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치만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희 그룹의 환경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재욱 회장의 제안에 치만은 놀랐어요.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치만은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치만의 조건에 재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연봉도 충분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재욱 회장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어요. 치만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치만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돈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만은 대한화학 그룹의 환경 고문이 됐어요. 첫 출근 날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한치만 고문님, 환영합니다. 화려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치만은 이런 것보다 현장이 더 중요했어요. 환영식은 나중에 하고 먼저 현장부터 봅시다. 치만의 첫 업무는 회사 전체의 환경시설 점검이었어요. 그의 전문적인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여기 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을 개선하면 효율이 30% 향상될 것 같습니다. 치만의 지적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직원들도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역시 현장 전문가는 다르네요. 책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편 민우도 아버지를 따라 치만을 찾아왔어요. 한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지연아,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괜찮아, 민우야.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지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민우는 지연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연아, 혹시 다시 기회를. 민우야,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좋은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거야. 민우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이미 자신을 넘어선 것을 느꼈거든요. 김승호 교수도 치만과 지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현장 경험과 이론 지식을 결합한 새로운 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 제안에 부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치마는 더 큰 일을 시작했어요. 전국의 환경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 보호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어요. 치만의 아이디어는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됐어요. 한치만 환경교육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어요.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환경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선생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우리의 영웅이시잖아요. 치마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사회가 아직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키는 영웅이에요. 교육생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샘솟았어요. 그동안 무시받았던 자신들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니. 앞으로는 당당하게 일합시다. 치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연도 박사 학위를 마치고 정부환경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개발한 환경정화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어요. 아빠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연아, 내가 있어서 아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부녀의 대화는 늘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어요. 1년 후 그린텍 공장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환경공원이 조성됐어요. 치만과 지연이 설계한 자연정화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공원 입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환경 영웅 한치만 선생을 기리며 진정한 가치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통령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한치만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죠. 치마는 단상에 올라 간단한 소감을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해낸 게 아닙니다. 딸 지연이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을 지켜나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개장식이 끝난 후 치만과 지연은 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치만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이 아직 많아요. 지연의 말에 치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연아. 우리의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야.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무슨 고마운 일을?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지연의 말에 치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아, 아빠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전국의 환경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한치만처럼 될 수 있어.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치만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다. 현장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몇 년 후 치마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현장을 아는 장관, 국민이 선택한 진정한 환경 전문가. 언론의 평가는 뜨거웠어요. 취임식에서 치마는 다짐했어요. 환경보호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환경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지연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국가의 환경 정책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아빠,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 상견례에서 누가 이런 날을 상상했겠니?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박재욱 회장도 약속대로 환경보호에 앞장섰어요. 대한화그룹은 국내 최고의 친환경 기업이 됐어요. 한치만 선생님 덕분입니다. 재욱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민우도 이제는 환경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환경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가끔 지연과 업무상 만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대단해 보여. 민우도 많이 성장했네. 두 사람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한치만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초라한 청소복에서 환경부 장관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됐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내 일도 소중한 거야. 전국 곳곳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치마는 이제 60대가 됐지만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았어요. 매주 한 번씩은 직접 환경 처리 현장을 방문했어요. 장관님, 이런 곳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현장을 잊으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에요. 치만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책을 만들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이론만으로는 안 돼. 현장이 우선이야. 아버지에게서 배운 철학이었어요. 어느 날 치마는 옛날 일하던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했어요. 20년 넘게 일했던 그곳이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치만이 형, 우리의 자랑이야. 장관님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치만이네. 치만은 그들과 함께 옛 추억을 나눴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도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요. 동료들의 말에 치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녁 무렵 치만과 지연은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예전에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아빠, 기억나세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걸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치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빠가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니까요.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한때 초라한 청소복을 입고 무시받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온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이들 부녀가 몸소 증명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더 깨끗한 환경,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죠.